오늘 국회 운영위원회가 열리고 있는데 말이죠. 청와대 비서실, 안보실, 정책실의 업무 보고가 있을 예정입니다. 혹시 국회 운영위원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 화면이 들어오고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한번 볼까요? 신속하게 지급할 수 있는 준비를 저희들이 할 수 있을 거라고 김상조 정책실장을 상대로 한 질의 답변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 유영민 비서실장이 국회 운영위원회에는 사실상 첫 무대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유영민 비서실장이 아마 신현수 민정수석에 관한 문제도 다 대답을 하겠죠? 정의용 의원? 네, 그렇습니다. 오늘 최근 일주일 가까이 화제의 인물이 됐던 신현수 민정수석은 유영민 비서실장이 자리를 비우기 때문에 국정의 공백을 예방하기 위해서 본인은 출석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당연히 유영민 비서실장이 비서실을 총괄하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신현수 수석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답을 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은 서훈 국가안보실장 상대로 한 질의 응답이 진행되고 있는데 잠시 뒤에 유영민 비서실장이 화면에 나오게 되면 현장에서 어떤 질문과 답변이 오고 가는지 실시간으로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정수석 문제, 오늘 야당이 상당히 많은 질문을 던질 것 같아요. 그리고 신현수 민정수석 본인이 나오지를 않았기 때문에 비서실장이 과연 어떻게 답변을 할지에도 상당히 관심이 쏠리지 않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입니다만은 비서실장이 일단 첫 번째 사과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이 민정수석이 대통령의 이제 참모인데 비서인데 그러니까 인사에 관련되는 인사 불만이라고 이렇게 표현해도 저는 될 것 같은데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언론에 통해서 기사가 나오고 국민들께 불편함을 끼쳤기 때문에 이제 그 지휘하는 비서실장으로서 이 상황에 대해서 저는 사과하는 게 먼저 있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야당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청와대 비서실장이 신현수 민정수석의 사의 표명과 관련한 이 최근의 상황에 대해서 국회에 나와서 국민에게 사과해야 된다. 그러면 견해를 말씀해 주셨고요. 장성철 소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 박진영 부대님 말씀 잘하셨어요. 당연히 사과하고 입장 표명해야 되고 될 수 있으면 어떠한 상황이 벌어졌는지 좀 내막을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더 이상 이상한 추측 보도가 나가지 않습니다. 자꾸 저렇게 말씀 안 하시고 회피하시면은요 계속해서 추측성 보도 그냥 누구 지인에 의하면 누구에 의하면 이런 보도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요 청와대로서도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만큼은 좀 명백하게 끊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민정수석이 국회 운영에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이 문제 갖고 항상 여야가 입장이 바뀌면 계속 싸웁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어느 정도의 관례와 선례를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여당은 지금 얘기합니다. 민정수석이 운영에 나와서 증언한 적이 없다. 관례상 이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언제부터 여당이 이 정권 들어와서 언제부터 여당이 이렇게 국회의 관례를 잘 지켜왔습니까? 그것도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지난 박근혜 정권 때 우병수석 그렇게 나오라고 했을 때 당시에 여당은 또 막았잖아요. 안 된다고 관례라고. 그러면서 이제 서로 말싸움하고 회의를 한 해 만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제발 좀 정치권 정신 차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유영민 비서실장이 박진영 부대변인 이야기하신 대로 말이죠. 오늘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면서 국민에게 작년에 여러 가지 법무검찰이 피로도를 준 데 이어 또 그렇게 돼서 송구하다는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라고 유영민 비서실장이 사과를 했어요. 그리고 유 실장은 신현수 수석과 같이 임명됐기 때문에 사전 상황은 잘 모르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검찰 인사 제각 과정과 관련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 전에 승인했다. 승인이 끝나고 나면 발표를 한다. 그리고 그것이 그러고 난 뒤에 전자결제를 하게 돼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유영민 비서실장이 답변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한번 들어볼까요? 잠깐. 현장 조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차별하고 그런 건 아니다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치 결과를 지켜보고 또 다음 업무 보고 때 다시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정정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그 와중에 이 검찰 인사 관련해서 보고자가 누군지는 밝힐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다. 했습니다. 공개할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공개할 수 있는 근거는 공개할 수 없다라는 말씀의 근거는 뭔가요?
뭐 제가 법적인 근거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것도 대통령의 통치 행위의 일부분으로 잘 저희들은 인식을 하고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네, 또 그래서 예. 통상 그래 해왔고요. 네. 통상 그렇게 왔다. 예. 그 아까 전자결제 부분도 그렇고 이 부분도 그렇고 법적 근거를 떠나서 통상적으로 그렇게 해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검찰이 대통령의 통치 행위로 본다는 말씀입니다. 네, 검찰 인사가 있을 때 통상 민정수석이 법무장관과 검찰청장의 의견을 들어서 조율하는 역할을 하신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그 역할을 했습니까? 했습니다. 네. 그러면 패싱 당한 게 아니네요. 아닌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안정적인 협력 관계를 가져가라는 게 참 큰 숙제였지 않습니까? 뭐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그런 측면에 열심히 잘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마무리 단계에서 충분히 그런 부분들이 협의가 잘 안 된 부분에 이제 기대치가 다르겠습니까? 그 말씀을 조금 전에 들었기 때문에 예, 같은 답변이시면은 뭐 같은 죄송합니다. 다음 취지에 질문을 같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근데 이게 조금 저희 이렇습니다. 국민들이 다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네.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근거가 뭔지. 근데 이게 통상적인 관례나 통치행위 일환으로서 공개할 수 없다라는 말씀이신데 우리 정부의 방향이 앞으로 모든 정부의 방향이 국민들 앞에서 논란이 있을 때는 투명하게 밝히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관례고 근거가 부족하다면 실장님 제가 지금 질의 드리는 중인데 예, 제가 다 듣고 있으면 자료를 좀 보려. 예. 말씀하십시오. 그 관례에 따르고 근거가 부족하다면 그 근거를 국민들이 동의하는 수준으로 만들어서 매뉴얼화 시켜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비서실장님께서 좀 역할을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건 참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네, 검토해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보셨을 텐데요. 이게 이제 신수석이 사의를 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난 22일에 이제 거취를 일임하겠다고 복귀를 했는데 그럼 사의 표명하고 다시 돌아오는데 12일이 지났는데 이 중간에 비서실장님께서 이 신수석을 만나서 설득을 하거나 업무 복귀를 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신 게 있나요? 참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고 지난 주말에 좀 한 이틀 그 휴가를 가서 조금 더 생각을 해 주십시오라고 또 저도 부탁을 드렸고 그렇게 하고 이제 월요일 날 돌아왔고 월요일 날 이제 대통령의 거취를 일임했다. 뭐 그까지 그렇게 갔습니다. 예. 지금 시간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요. 이 신현 수석을 제가 이력을 봤더니만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 사정비서관 했었고 당시 민정수석을 지내셨던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님과 연이 있고 2012년 대선 때는 후보의 법률자문, 2017년 지난 대선 때는 법률지원 단장을 맡은 정치적 동지 관계라고도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이 이렇게 마음의 상처를 입고 이런 결단을 내릴 때는 얼마나 많은 인간적인 고뇌와 이런 현실적인 곤란함이 있었는가 추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언론 보도자료를 보시면 화면에 보이시죠? 이 인사협의 과정에서 중앙지검 거취 문제 등에서 이견이 발생하니까 현재 법무장관이 왜 우리 편에 서지 않느냐라는 취지로 수석을 몰아세웠고 여기에 이제 충격을 받았다. 그럼 여기서 박범계 법무장관이 말하는 우리 편은 도대체 누구인가요? 저도 언론을 보고 저 내용을 봤습니다만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 아마 저런 말을 하진 않을 것이라고 저는 짐작을 합니다. 저도 그러지 않았기를 바랍니다. 예. 이 법무부 장관이라는 분이 내 편, 네 편을 가르는 분이 대한민국의 법무부 장관이면 얼마나 불행한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까? 앞으로 그러면 신수석 거치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한시적으로 지금 하는 건가요? 아니면은 그거는 뭐 저 모릅니다. 대통령께서 일임을 했기 때문에 또 해야 될 일이 중단이 되지 않아야 될 거고 여러 가지 아마 고려하리라 생각을 하고요. 저도 굉장히 많은 사의를 만류했고 대통령께서도 굉장히 만류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어렵게 어떤 역할을 줘서 모셔온 것도 있지만 계속적으로 그 역할을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본인은
이번 이건으로 해서 그 리더십을 다시 회복한다든가 그 신뢰를 법무와 검찰 사이에서 어떤 조종자, 조율자의 역할을 하기에는 굉장히 힘들어졌다고 판단했고 그 괴로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비저는 그런 리더십을 회복을 시켜줄게 뭘 해드리면 되느냐 뭐 이런 대화도 참 많이 나눴는데 여러 가지 그 신현수 수석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올곧다 그러나요. 굉장히 살아온 것도 보면은 뭐 그런 것도 영향이 있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네. 취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이런 국정 난맥상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해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성국 의원. 국민의힘 정의용 의원과 질문 답변이 있었는데 유영민 비서실장이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했네요. 저뿐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도 대단히 여러 차례 신현수 수석을 만류했습니다. 신현수 수석이 이번에 사의를 표명한 것은 나름대로 본인에 대한 역할, 그 역할에 대한 기대가 있었는데 과연 자신이 검찰과 법무부 사이의 조정자 역할 이걸 제대로 해나갈 수 있겠느냐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 괴로움이 컸던 것 같다. 그 과정에서 유영민 비서실장이 신현수 수석을 만나서 내가 뭘 해주면 되겠느냐 이런 이야기까지 하면서 그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이 얘기까지 본인이 유영민 비서실장이 신현수 수석에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신현수 수석이 이번에 사의를 표명한 것은 본인이 살아온 어떤 인생 역정, 대단히 온건하고 또 뭐 합리적인 취지다 이런 뜻인 것 같은데 그런 인생의 어떤 역정과도 관련이 있지 않을까 유영민 비서실장은 그렇게 생각한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이 사의 수용과 관련해서 또 검찰 인사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로 또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승인했고 제거했는지 구체적인 부분은 통치행위여서 답변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어쨌든 유영민 비서실장이 지금까지 언론 보도에 나온 것 이상 조금은 더 구체적으로 답변한 것 아닐까 싶어요. 네, 그렇습니다. 뭐 정확하게 알고 계시니까 그렇게 예. 답변을 하셨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청와대에서도 계속적으로 이 인사에 대해서 패싱은 전혀 없었다. 쉽게 말하면 신현수 수석의 의견이 반영이 안 된 거지 않습니까? 그게 정확한 팩트라는 것을 확인을 해줬던 거고요. 그런 부분에서 저는 좀 개인적으로 좀 더 넘겨짚자면은 이것이 이제 검찰 쪽에서 인사뿐만이 아니고 중대범죄수사처에 대해서 선제 공격적 차원의 그런 아마 요청도 있을 수 있다라고 저는 한번 뭐 예측도 한번 해봅니다. 민주당이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중대범죄수사청 이제 이거 법안이 통과돼야 하는데 신현수 수석 입장에서는 어쨌든 검찰의 의견을 대변하고 그런 네. 상황이기 때문에 그 문제와 관련해서 검찰 앞으로 또 검찰과 법무부 또 검찰과 여당 사이에 큰 어떤 갈등이 있을 수도 있는데 미리 선제적인 차원에서 신현수 수석이 이렇게 사의를 표명했다. 뭐 과도한 예. 스토리일 수는 있습니다만은 검찰 쪽에서 그러한 요청들도 있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오늘 유영민 비서실장 답변에서 한 가지 분명해진 게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현수 수석이 반발했던 검찰 고위직 인사 4명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유임하고 심재철 검찰국장을 서울 남부지검장으로 보임하는 일요일에 발표된 검찰 고위직 인사와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박범계 법무장관의 법무부의 발표 전에 승인했다. 전자결제는 발표 다음에 한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렇게 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 검찰 고위직 인사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유임, 심재철 서울 남부지검장 보임 이건 결국 문재인 대통령의 뜻이다. 이렇게 또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봐야 예. 되고 신현수 수석은 패싱당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유영민 비서실장이 답변을 하지 않은 부분이 있죠. 누가 보고했냐라는 것에 대해서 이건 보안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립니다라고 하는 건데 결국에는 이것이 밝혀지면은 패싱이라는 것이 확실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말씀을 못 하시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신현수 민정수석의 이 사태는요.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느냐 마느냐에 따른 집권 핵심 세력과 신현수 수석 간의 여러 가지 이견 차이가 중대한 문제의식이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부분은요. 앞으로 계속 벌어질 일이에요. 그냥 이번 대통령께 나의 신임을 일임했습니다라고 끝날 문제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올해 내내 이 부분은 문제가 될 사항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근데 송영민 의원 어떻게 보면 말이죠.
검찰 고위직 인사 관련해서 박범계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 만나서 2차례 만나서 이야기를 했고 네. 신현수 수석과 의견 조율도 했고 근데 결과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승인하고 난 내용을 발표를 했다. 그러면 뭐 신현수 수석이 패싱당했다라고 하는 논란은 뭐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고 인사권자가 여러 가지 인사 의견 중에 나는 이 인사 안에 힘을 실어주고 이게 더 나을 것 같다. 지금 상황에서는 그 인사가 난 사람에 대한 뭐 잘한다 못한다 평가는 둘째치고 말이죠. 그런 면에서 보면 이게 꼭 패싱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 이런 생각도 또 많은 분들이 하지 않을까요? 뭐 주영진 앵커 예. 말씀도 뭐 일리가 있습니다. 뭐 이제 조금 전에 장성철 소장님 말씀하신 것도 마찬가지 의미에서 일리는 있지만 문제는 그동안 이 절차도 이 단계를 먼저 거치느냐 저 단계를 먼저 거치느냐. 뭐 추미애 전 장관 때는 이런 절차가 아예 없었겠죠. 아 물론 그렇습니다만은 이제 검찰총장과의 협의 이후에 과연 민정수석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께 보고를 드렸느냐 이런 인사안을 받아보니 이거는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라고 의견을 냈거나 이게 아니고 협의는 하고 별도의 루트로 또 가서 또 대통령께 보고를 했다 법무장관이 이렇게 되면 이제 말썽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 시간상 이 타임라인이 어떻게 되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인사가 있을 때는 아마 그 과거의 관행이 어떤지를 한번 봐야 될 텐데 검찰 고위직 인사 관련해서 법무부 장관이 직접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결재받고 승인받고 결재는 또 이 문서적인 절차니까 말이죠. 그렇죠. 예. 그렇게 발표를 했느냐 아니면 민정수석이 중간에서 자 법무부 안이 이렇고 검찰총장안은 이렇고 제 생각엔 이게 좋은 것 같고요. 대통령께서 한번 보시고 판단하시죠. 민정수석이 들어가서 보고를 하고 그 보고 내용에 대한 승인을 받고 와서 법무부 장관에게 전화해서 자 이렇게 발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이런 과정은 적어도 빠졌다는 것 아니겠어요? 행위의 판단으로서 예. 우리가 패싱이라고 할 예. 필요는 없는 게요. 인사에서 이성윤 지검장 문제, 그다음에 심재철 국장 문제는 언론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예. 누구나 다 이게 이번 인사의 논쟁거리라고 다 아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 패싱이라는 것은 저는 좀 논란적이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장 소장님도 뒤에 붙였고 저도 붙였습니다만은 이 스토리를 짜보자면은 이 당연하게 대통령이 이렇게 갈 거라고 짐작한 인사에 대해서 태클을 건 이유는 말씀하신 것처럼 수사권 문제, 수사권 조정의 문제에 대해서 선제적인 측면이 저는 작동했을 것이다라고 다시 예상해 봅니다. 네. 예. 박진영 부대변인이 보다 큰 싸움을 위해서 신현수 수석이 검찰과 앞으로 법무부 또 검찰과 여당 사이에 상당히 큰 싸움이 있을 것 같고 그 싸움은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또 수사와 기소권 분리 이런 법안과 관련한 그런 것들을 위해서 신현수 수석이 일단 이번에 사의를 표명하면서 강경한 의지를 보인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을 해주셨고요. 이 패싱 논란과 관련해서 제가 조금 전에 질문드린 데 대해서 장성철 소장은 조금 다른 생각하실 것도 같아요. 패싱 당한 건 분명하다. 그렇죠. 의견을 개진했을 건 아닙니까? 아니 그렇더라도 의견을 개진했는데 그 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거겠죠. 않았죠. 예.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보고를 한 거겠죠. 그렇다면 보고 형식에 있어서의 패싱이라는 얘기죠. 형식과 본질적인 내용의 패싱이라고 하기에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 근데 예. 앵커님 이렇게 우리가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일관된 해명이 뭐냐면 조율 과정 중에 대통령께서 제가를 하셨다라고 조율이 안 된 상태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조율도 안 됐고 발표했다죠. 제가 했다가 아니라 제가 발표했다죠. 발표했다, 예. 제가 했다 이런 표현인데요. 결국에는 조율 안 된 상황에 대한 인사안을 신현수 수석이 아닌 다른 누군가가 보고를 한 것은 패싱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영민 비서실장이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과의 질문과 답변 과정에서 제가 일단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작년에 여러 가지 법무와 검찰의 피로도를 준 데에 이어서 또 그렇게 되어서 송구하다는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인사안 비서실장이 보고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민정비서관이 보고했습니까? 그거는 통상 그거를 이해하시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만 통상 인사에 대해서는 민정수석이 법무와 검찰의 의견을 들어서 협의하고 조율하는 역할이지 거기에 민정수석이 결재 라인에 있거나 이거는 아닙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인사 장관, 차관, 대통령이 임명하는 경우에는 절차가 우선 인사협의에서 확정하고 나면 대통령께 승인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 승인 절차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승인이 끝나고 나면 발표를 합니다. 그렇게 하고 난 뒤에 전자결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자 그래서 정점식 의원이 승인은 언제 하셨냐고요? 검찰 고위직 인사. 승인은 발표 전에 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발표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승인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유영민 비서실장이 답변했습니다. 이 질문과 답변 여러분 직접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죠. 대통령께서는 신현수 민정수석에게 민정수석직을 제의하면서 의견은 존중하고 자율성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다고 일부 언론에 보도가 되는데 그런 거 알고 계십니까? 겨우 같은 날 임명이 됐기 때문에 네. 사전에 그거는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먼저 제가 최근에 이 사태에 대해서 예. 비서실장으로서 국민들에게 또 다른 작년에 여러 가지 법무와 검찰의 그 피로도를 준 데 이어서 또 그렇게 돼서 참 송구하다는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신현수 수석의 사의 표명 해프닝으로 비춰볼 때 민정수석의 의견은 존중되지 못했고 신 수석과 했던 대통령의 약속은 거짓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 통상 검찰 인사는 이제 검찰청법에 따라서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서 이제 대통령에게 제청을 하고 이제 결국 임명과 보직을 대통령이 하는 것으로 규정이 돼 있죠. 그렇습니다. 법무부 장관의 제청에 의해서 예. 대통령이 제거하는 걸로 돼 있고 그 제청하는 과정에 민정수석은 대통령을 보좌해서 검찰과 법무사의 그 인사 문제를 협의하고 조율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번 2월 7일자 검사장급 인사와 관련해서 이걸 인사안을 누가 언제 대통령께 보고를 드렸습니까? 누가 일정 이것은 제가 공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전체 흘러갔던 프로세스는 제가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 드릴까요? 그 실장이 보고하신 겁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비서관이 보고를 그건 했습니까? 통상 그거를 이해하시면 되리라 생각합니다만은 통상 인사에 대해서는 민정수석이 법무와 검찰의 의견을 들어서 협의하고 조율하는 역할이지 거기에 민정수석이 결제 라인이 있거나 이건 아닙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린 거는 누가 그 인사안을 보고를 그건 드렸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그거는 공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이해해 주십시오.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민정수석 아니면 실장님이 하시거나 아니면 선임 비서관이 하거나 셋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공개가 안 된다고요? 그러면 이번 검찰 인사안 발표가 이제 2월 7일자였는데 이 인사 발표 전에 대통령께서 결재를 하신 겁니까? 그건 일반적으로 장관, 차관, 대통령 임명하는 경우에 절차가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선 인사를 이제 협의해서 확정을 하고 나면은 대통령께 승인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 승인 절차는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만은 그 승인이 끝나고 나면은 발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난 뒤에 전자결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게 인사혁신체에 공개가 되고 이런 그러니까 과정 그 승인을 언제 때문에 하셨냐고요? 승인은 발표 전에 합니다. 이번에도 했습니다. 발표 전에 승인을 하셨습니까? 그렇습니다.